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오늘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런 진술 변화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검찰에서 패도 변화를 보였다 하는 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화영이 그러한 보도를 사실상 확인해주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화를 보였는데 바로 법정에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기존의 진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즉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불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진술 변화, 태도 변화를 보여서 지금 법정이 좀 발칵 뒤집히게 됐고 민주당이 발칵 뒤집히게 됐다. 자, 이재명은 이로써 방화벽이 사실상 무너졌다. 거의 무너졌다.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방화벽은 이화영이 있는데 이화영의 입에서 사실상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쌍방울에 300만 달러 요청했고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지금 상황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물론 500만 달러, 자, 이것을 이제 강제 대납하게 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그건 북한의 스마트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억지로 둘러댈 수도 있지만 이 300만 불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 순전히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권 야욕을 위해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이런저런 회의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00만 불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화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모르세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자발적으로 오늘 법정에서 그 내용을 토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재명이 지시받고 이재명이 쌍방울 김성태에게 한번 요청을 해봐라. 결국 그 얘기 뭡니까? 돈을 좀 내게 해라. 지금 돈 내는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쌍방울 김성태에게 다시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쌍방울 김성태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먼저 자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그동안 전면 부인했었는데 입장 일부를 번복을 했습니다. 바로 18일 재판부가 이렇게, 자, 최근 검찰에서 피고인 측이 이화영이 기존 공소사실 입장 중에 미세하게 변동된 게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줬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라고 변호인 측에 물었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존 첨단 농장에 대한 입장은 같다. 여기까지는 같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에 대한 기존의 이화영의 그 진술은 변함이 없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문제는 300만 불이죠. 총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에 대한 입장은 같은데, 자,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300만 불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르는 일이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북을 요청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변호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화영이 이걸 실토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계속 지금 뇌물죄 혐의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도 점점 좀 국정원의 관계자들도 나와서 이화영에게 불리한 이런 증언을 비공개 재판 때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그 공문도 보면은 안부수 말대로, 자, 이화영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쌍방울이 돈이 갔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지시자는 이재명이고 실질적인 정치적 수혜자는 이재명인데 자기가 그걸 다 뒤집어 쓰는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나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은 결국은 이재명 네가 불어라. 너 지시받고 내가 한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왜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뜻이라고 봅니다. 이재명한테 이 부분은 당신이 부시오. 사실은 내가 이화영한테 시켰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재명 당신 힘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죄가 무거워지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이 부분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태도 변화로 나왔고 사실상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방화벽이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최종 방화벽이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 본인이 또 꼼수를 부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모든 조건이 자신의 직인이 찍힌
북한으로 가는 공문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그 협조자들이 그 쌓이는 게 있고 바로 본인이 직인을 찍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화영이 지금 실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300만 불러에서 불법 유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법정이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보면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무슨 검찰을 비난하고 그러는데 뭐 사실이 중요한 것이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쌍방울 측이 계속 북한하고 잘 접촉하고 있어서 이재명 지사 방북도 좀 협조해달라 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돈을 좀 내달라 이 얘기가 된 것이고 이재명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부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이제 이 재판 스케줄 일정까지도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화영 측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증인들이 많지만 안부수만 빼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안부수 증인만 빼고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화영 피고인 신문을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화영의 답변을 좀 더 빨리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화영 측에서 이화영이 직접 입을 열게 될 후에 그동안에 법정에서 했던 발언과 다른 부분이 위증죄가 될까봐 좀 쭈뼛쭈뼛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피고인 신문으로 가자. 아주 적극적인 지금 검찰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이 당초 예정보다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 끝나고 피고인 신문으로 간다 그러면은 거의 재판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화영의 핵심적인 태도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이제 도지사 방북비 대납 300만 불까지 요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정에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뭐 아니다 기다 밝히지 않았지만 이건 뭐 상식적인 것이죠. 이 과정이 쭉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일전에 그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도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재명 측에서 방북 초청이 잘 안 되니까 좀 김성태에게 알아보라 하라고 이재명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접촉해서 300만 불을 줬다. 이런 얘기를 일찌감치 몇 개월 전에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도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게 사실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화영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면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방식이 증인신문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증 혐의로 또 추가 기소되는 거 아니냐, 이화영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피고인 신문으로 건너뛸 수 있다. 안부수 등 핵심 증인만 빼놓고 바로 이화영에게 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안부수를 제외한 증인 전원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 여부를 검토해 재판에 제출하겠다. 재판부에 아주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법원이. 법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검찰도 상당히 긴가민가했을 수 있어요. 최근에 검찰에 나와가지고 이화영이 뭔가 지금 이제 태도가 변화된 이런 조짐이 보였는데 과연 법정에서도 이들이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이화영이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다소 좀 긴가민가했을 텐데 오늘 이화영의 입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사실상 뭐 이화영의 그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화영 변호인들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바로 그 2019년 5월에 이제 스마트팜 비용을 갖다 대납을 합니다. 쌍방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런 얘기를 듣고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이제 그때 대회가 있었는데 하루 전날 북한의 뭐 송명철이라든지 북한의 공작원들 리오남 여기는 없지만 이제 김성태도 가고 해가지고 300만 불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2019년 11월에 북한으로 건네갖고 바로 그때 2019년 11월에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이 북한의 이 김영철에게 정찰총국장 출신 김영철에게 말이죠. 자신이 직인이 지킨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이런 공문이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다. 이재명은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런 것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지금 심경 변화, 본인의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겠죠. 재판은 끝나가는데 자신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고 거기에 이 대북 송금 800만 불까지 본인이 다 뒤집어 쓴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제 이재명에게 난 더 이상 이걸 내가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뇌물죄라도 처벌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신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당신이 고백해라. 당신 입으로. 그 이화영 지사는 죄가 없다. 사실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 이화영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이실직고를 해달라. 그렇처럼 내가 더 볼 수도 있다. 지금 내가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 뭐 스마트팜 비용은 아직 안 불었지만 이것도 다 분다. 당연히 뭐 스마트팜 비용도 이재명과 얘기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쌍방울이 돈을 낸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재명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친명계들은 완전히 지금 극도로 지금 경악스러운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믿었던 방화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그것은 이재명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해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